테크놀로지 크리에이션과 경제 성장 사이의 이제 관계를 두 가지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말씀드렸듯이 원 컨트리, 싱글 컨트리 모형이고요. 우리가 싱글 컨트리 모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두 국가가 공존하는 투 컨트리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컨트리 모형에서는 이제 기술 이전이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싱글 컨트리 모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저한테 이제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계신다면 그 거시경제학의 이제 라모 모형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라모 모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거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8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뭐 제가 강의했던 라모 모형을 들어본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참고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컨트리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만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투컨트리 모형으로도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지컬 캐피탈, 휴먼 캐피탈을 보지 않고 노동만 투입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노동력 혹은 레이버를 우리가 L로 표시하고요. 노동만 생산에 투입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이제 경제 내에 두 부문, 두 섹터가 존재하는데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재화를 생산하는 부분에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버 포스를 이제 우리가 L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LY만큼이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부문에 종사하고 나머지 LA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 분야 혹은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R&D 섹터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R&D 섹터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LY나 이제 LA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겜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변수를 소개를 할 텐데 이제 겜마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전체 레이버 포스 가운데 R&D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겜마는 계속해서 등장하니까요.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겜마만큼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니까 나머지 원 마이너스 겜마만큼이 재화 생산 혹은 뭐 최종 재화의 생산 부문에 투입이 되겠죠.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총 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어떤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피지컬 캐피탈이나 휴먼 캐피탈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혹은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노동만 투입을 해서 GDP라고 하는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경제 전체의 총 산출량 대문자 Y로 표시를 하고 이 Y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수준 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 혹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기 초에 테크놀로지와 이피션시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곱하기 이피션시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efficiency를 잠시 보지 않고 테크놀로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테크놀로지와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죠. 다음 장 9장에 가서는 이제 efficiency의 역할을 또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A 가운데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과 기술을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둘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 8장의 컨텍스트에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fficiency는 보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 혹은 생산성 수준의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숫자, 노동력이 되겠죠. 노동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어떤 것을 봤냐면 겜마만큼은 전체 레이버 포스 가운데 겜마만큼은 R&D 부분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1 겜마만큼은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부문에 투입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LY가 바로 1 겜마의 L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함수를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 그 다음에 1 겜마가 GDP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 그 다음에 L이 경제 전체의 레이버 포스 노동력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생산함수의 양변을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인당 GDP는 이제 small y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양변을 L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 나누기 대문자 L을 제가 small y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수준 혹은 기술 수준 곱하기 재화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 1 겜마 두 값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인당 GDP 수준을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잠시 보고 이제 A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인당 GDP 이건 이제 수준이죠.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겠지만 Y의 전반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A, 다른 하나가 1 겜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기술 수준이 더 높아진다면 생산성 수준이 높다면 혹은 기술 수준이 높아진다면 1인당 GDP도 높아집니다.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일정할 때, A의 값이 일정할 때 겜마의 값이 작아지면, 겜마가 작아지면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재화 생산 부문에 투입되는 비율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부문에 10%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최종 재화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전체 레이버 포스 가운데 10%, 그 다음에 나머지 90%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이 10%에서 예컨대 5%로 하락했다는 뜻은 뭐냐면 반대로 최종 재화 생산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이 95%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겜마가 하락했다는 것은 바로 1 겜마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체 노동력 가운데 더 많은 숫자가 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재화 생산 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Y가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겜마가 하락하면 당연히 1 겜마가 커져서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전보다 적은 노동력이 투입된다면 R&D 섹터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적은 노동력이 투입된다면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연구개발이 전보다 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술 개발 속도가 전보다 더뎌질 수 있습니다. 느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술 발전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기술 발전 속도가 떨어진다면 이제 A가 증가하는 속도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전보다 A가 더딘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Y도 전보다 더디게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연구개발 분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